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 하고 나서는 성인 남성 중에서도 그렇지, 돈 많은 애들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참정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일어났던 차티스트 운동. 저기밖에 공부를 안 했니? 얘들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차티스트 운동 누가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렇죠, 노동자 계급이 일으켰다고 했죠. 그 노동자이면서 남성. 그러니까는 차티스트 운동 다음에도 누구는 선거권이 없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 그 다음에 뭐 유색인종 등등등 해서 이제 사람들의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권 뭐였어요? 그렇죠, 사회권. 사회권이 뭐야? 선생님이 사회권의 내용 3가지를 알려줬지. 그렇죠, 교육받을 권리, 그렇죠, 생계유지를 받을 권리, 그렇죠, 노동, 근로의 권리,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된 헌법 이름이 있었어, 얘들아.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독일에서 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그 공화국의 헌법이었어요. 그 다음 사회권 다음으로 등장한, 그렇죠, 연대권. 연대권이 내용이 뭐였어요? 그렇죠, 모두 다 같이 하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고, 어떤 환경 문제 같이 전 지구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권리가 이제 연대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덧붙여 지난 시간에 1, 2, 3세대 인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1세대 인권이 어디까지였지? 여기 중에? 그렇죠, 여기까지가 1세대 인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은 사회권이 2세대 인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권이 3세대 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인권이라는 부분을 나갈 거예요. 여기 현대사회의 인권은 제목 그대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등장하게 된 인권의 개념을 현대사회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라는 거는 대략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걸까? 어차피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니까 그냥 너네가 생각하는 거 때려 맞춰봐. 현대는 언제부터 현대일까? 일제강점기 끝나고 구간이 세계대전? 세계대전 끝나고 맞아, 그쯤이에요. 어쨌든 너네 시점 다 비슷하잖아. 1900년대 초반? 그래서 대략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도를 현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이제 현대사회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같이 되었을 때에 등장하는 사회 속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개념의 인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오늘의 학습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현대사회의 주 특징은 산업화와 도시화예요. 그래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습지 이제 괄호 1번에 보시면은 인구의 도시 집중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가 1, 2, 3번이 나오죠.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럼 환경이 오염돼. 또 뭐 있을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뭐 있을까? 교통체증. 좋아요. 폭행이요? 아, 주택 문제요? 호경아, 너 주택이라는 거 맞아요? 아, 그래, 주택 문제 맞아.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죠. 지금 얘기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게 아까 환경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저기 순서대로 채우면 돼요.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해서 소음과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 거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 권리, 그거 이름 붙여보자. 무슨 권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대두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제가 이거 괄호 치는 게 여러분 학습지에 괄호라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보고 채우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환경권과 관련해서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이제 깨끗한 환경이라는 게 왜 권리로까지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에요. 한번 봅시다. 지난해 11월 인도 뉴델리 시내에 거대한 인공 폐가 설치됐습니다. 인공 폐 안에는 먼지를 여과하는 필터가 부착됐는데요. 하얗던 이 폐가 단 열흘 만에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 실험은 대기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건데요. 인도 뉴델리는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첫 번째로 대기 오염을 선정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명 중 9명은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60만 명은 어린이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데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호흡 속도가 빨라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지표면 가까이 부유하는 오염물질에도 더 취약한데요. 유니세프도 오염된 공기가 어린이의 뇌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유엔은 환경 문제로 분류되던 대기 오염을 이젠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죠.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 환경 특별 조사관은 대기 오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강력한 살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대기 오염이 생명권과 건강권, 아동 권리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각국 정부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봅시다. 봤죠,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대기와 관련해서 환경권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권리로까지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들었어요? 뭐라고 했지, 영상에서? 얘들 영상 봤죠? 네. 아까 영상에서 보지 않아서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7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리고 그 중에 60만 명이 애들이래.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도 들었어요? 그래, 애기들은 호흡 속도가 빨라가지고 유해물질 더 많이 빨아들인대. 그래서 이 깨끗한 대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안전이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돼 라는 의무뿐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위치까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했었어요. 다 봤는데 대답만 안 하는 거겠지? 자, 그래요. 그럼 얼른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호경이가 주택 얘기했는데 제가 폭행이라고 잘못 알아들은 그게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거죠. 도시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는 반대로 사람이 없어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쾌적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반대로 농촌에서는 빈집이 많으니까 치안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어. 우리 그거를 어떤 권리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니까 주거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주거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있을 테니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게 뭔지, 혹은 그거에 대한 뭐 절실함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아직 세상에는 그런 의식주나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집이 없는 소녀의 이야기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봅시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 거리 생활을 하는 소녀가 비를 맞으며 공부하는 영상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전 세계 도시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필리핀 마닐라 도심의 한 거리. 건물 옆 좁은 틈에서 한 소녀가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연필을 꼭 쥐고 있고 찬 바닥엔 공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잠든 동생과 엄마 옆에서 학교 숙제를 하는 중입니다. 자꾸 빗방울이 날아드는지 공책이 젖지 않게 안간힘을 씁니다. 여기서 숙제를 한 게 처음이 아닌 듯 익숙하고 야무진 모습입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8살 애들 여기서 엘라인 웃더라. 브루크. 아버지가 병이 들어 일을 그만두면서 얘 밥값을 아무지대잖아. 못해 거리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소녀와 가족에게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주거 실태를 조사 중인 유엔은 거의 모든 나라에 엘라인 같은 상황의 어린이가 수없이 많다며 근본 대책을 촉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영상에서 보면은 소녀가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담요를 막 뒤집어 쓰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숙제를 할 때 비를 맞을 거 걱정하진 않잖아요, 너네. 숙제를 어떻게 하면 안 해갈까를 궁리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렇게 내가 기본적인 어떤 생활, 그러니까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뭘 막 보는 거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여기 이 아프리카 여기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홍수 난 거 얘기했나요 제가? 여기서 엄청 큰 홍수가 났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집이 떠내려갔는데 여기 정부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맨 땅바닥에서 자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따가 또 사례를 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주거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제가 아까 폭행을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이에요. 범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각종 안전사고가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뭐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만 켜도 듣잖아요. 범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10대 소년이 그 애들 10대 여학생들 막 목 졸라가지고 막 핸드폰도 뺏거나 뭐 성범죄도 저질러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뭐 도시에서 강력범죄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얘기했겠지만 신림동에서도 막 성폭행하고 뭐 그런 아주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뭐에 대한 권리가 이제 중요하게 떠올랐을까? 이런 사고로부터 뭐 할 권리? 그렇죠. 안전할 권리. 그래서 안전권이라는 권리가 새롭게 또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안전권에 대한 설명은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우리 10월 마지막 날쯤에가 무슨 날이죠? 그 외국 명절 할로윈이죠. 작년에 그 일이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이태원에서 있었던? 저는 길바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어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뉴스를 이렇게 딱 봤는데 막 이태원에서 막 60 몇 명이 사망했다고 뜬 거야. 그땐 새벽이니까 전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어떻게 이태원에서 60 몇 명이 죽을 수가 있지? 이거는 장난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깨워보니까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도심에서 내가 원하는 데 놀러 갔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겠죠. 그 전에 세월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강조하거나 영상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먼저 지난 글씨 2번을 볼까요? 지난 글씨 2번은 뭐냐면은 방금 전에 봤던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을 누리는 권리. 이거 무슨 권리일까? 일단 환경권이에요.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조문을 한번 봅시다. 환경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헌법 조항도 한번 보고요. 헌법 조항 한번 봅시다. 35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졸린 사람 이거 빨리 읽고 넘어가자. 영민이 안 졸리니? 네. 민철은 안 졸리네. 그래. 오늘 왜 다들 아무도 안 졸리지? 제가 할게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두 번째 이거 뭘까? 주거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아까 주거권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예를 들어 아까 그 소녀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못 갈아입잖아. 뭐 어디 가야 되거나 담요 뒤집어 쓰고 갈아입거나. 그게 사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비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시킬까? 그냥 준호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거권 관련 헌법.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지막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안전권이겠죠. 이것도 우리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볼까? 방금 제체 얘기한 민철이가 해볼까요? 안전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불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라고 해서 아직 안전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새로운 권리 또 하나가 나와요. 내려가면 지금 뭐가 나와요, 여러분? 문화권이라는 게 나오죠. 문화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문화권 얘들아 이름을 봤을 때 뭐와 관련된 권리인 것 같아? 맞아, 문화생활.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뭐가 문화생활이야? 영화 보는 것도 PC방. 뭐 그래 틀린 건 아니에요? 뭐라고 좀 더 순화할까? 게임 좋아. 또 문화생활 어떤 게 있을까? 독서요? 맞아요? 저 맞게 들은 거 맞아요? 아, 네네. 멋지다. 국가 나 하루에 독서 몇 권씩 해요. 한번. 네. 또 어떤 게 문화생활이야? 식사? 저 맞게 들은 거 맞아요? 식사 밥 먹는 거요? 그것도 맞긴 해요. 물론 이거는 약간 예외.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고요. 이거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해요. 좀 더 세련된 거. 또 뭐 있을까? 연극, 쇼핑도 약간 좀 식사에 비슷해요. 연극. 연금이요? 연극. 그 다음에 뭐 콘서트 같은 거. 요런 것들. 우리가 문화상품권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생활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마다 누릴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지. 너네 생각해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너네 영화관 몇 개 있어? 여기 음성, 군, 금왕, 읍에 영화관 몇 개 있어요? 공항에 없는데? 없죠? 그러면 대서면에는 영화관 몇 개 있어? 없잖아. 그치? 그래. 침해됐어. 그 다음에 너네 콘서트 가장 가까이에 단독 콘서트 누가 왔어요? 가장 최근에 음성의 단독 콘서트 누가 왔어요? 단독 콘서트 아니잖아. 단독 콘서트. 안 왔어요. 연계. 그래. 전국 투어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란 말이야. 연극 공연. 없어요. 그래. 이렇단 말이야. 불렀다 여기. 근데 이게 너네뿐이 아니라 사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 그렇죠. 청주도 사실 단독 콘서트 지금 오는 사람 누가 있냐? 유리상자.
이겨서. 그리고 에일리가 온대요. 에일리. 오. 저번 달에 가는 장윤정이 왔던 것 같고요. 다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성시경은 절대 안 오고 방탄소년단 당연히 안 오겠죠, 청주에. 그 영화관은 있잖아요. 영화관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영화관 중에서도 얘들아 아이맥스 영화관. 너네 아이맥스 본 적 있어? 나도 없어. 왜냐면 용산 이런 데밖에 없잖아. 여기 근처에 설정 시대밖에 없어요. 아이맥스는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4D도 없잖아. 4D도 청주에 몇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못 봐요. 청주에 한두 개인가 밖에 관이 없어. 그런 거.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 보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이요. 청문에서 영화 보여줘요? 있긴 있어요. 뭘 보여주는데요? 이따가는 슈퍼마켓에서 3명이 앉아서 보는데요. 뭐 최신작을 보여주나요? 진짜 넓다. 대소에는 뭐가 있어요, 영화관이? 아니 청문에서 대소 청문. 혁신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격차가 많이 나는지를 뭐 자료를 통해서 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고요. 지방로는 옵니다. 저도 부산 사는데 공항 가려면 차대절도 구해야 하고 차 대절도 진짜 돈 많이 들고 내가 빨리 갖게 한 거 아니겠지? 부모님 반대도 너무 심해요. 지방로는 전시 하나 가기도 힘들어요. 그냥 복통 속도예요. 지방 공연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다수 공연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방에 사는 팬들은 서울 공연에 아쉽게 가지 못하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상경하기도 하죠. 좀 빨리 돌릴게요. 서울과 지방의 문화생활 격차는 상당합니다. 서울의 점수가 600점이 나면 다른 지역들은 200점을 넘는 곳이 없습니다. 제주도 좀 봐요. 제주도 근데 진짜 심각해요. 왜냐면 우리보다 낫네. 왜냐면 얘네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제 제일 절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원래 사는 친구인데 얘는 그 엑소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엑소를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콘서트를 못 가니까. 너무 불쌍한 친구예요. 감귤 콘서트. 그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감귤. 당연히 훨씬 더 힘들고요. 공연 같은 거를 보려고 해도 볼만한 공연이 일단 지방에 별로 없고 전국 투어를 할 정도로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어서 서울에 와야만 공연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인천에 살아가지고 서울에서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공연 같은 거는 이제 서울에서 많이 열리는 게 있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일명 지방러들은 서울에서 공연을 즐기기 이것 봐, 생각해보면 저 사람 제주도에 사는데 비행기 왕복 15만 원에 지하철 버스 숙박하면 난리 난다. 그래서 콘서트 한 번 보는데 넉넉히 잡아도 25만 원 정도. 저건 당연히 티켓 값을 뺀 거겠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데만 25만 원이 드는 거. 저도 이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 한번 이제 가려면 KTX를 타고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통비만 거의 10만 원을 쓰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KTX에 지하철 타고 뭐 만약에 내가 내 차를 끌고 가지 않으면 택시 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들죠. 그래서 지방로는 슬프다. 그게 이제 사실은 문화의 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생활의 어떤 균등을 주장하는 문화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대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의 말을 하나로 압축하자면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과 서울 도시의 이제 문화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를 누릴 권리라는 문화권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문화권은 지방과 도시에서도 이제 격차가 있지만 사실은 소득에 따라서도 격차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데에는 이런 문화놀이 카드라는 걸 지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여기저기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본 저런 공연이나 도서 구입에서도 쓸 수 있지만 체육시설, 뭐 경기 같은 거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캠핑용품 사는 데서도 이거 봤더라고요. 제가 연휴 때 엄마 아빠랑 캠핑용품 판매점에 갔는데 거기서 이걸로 결제하는 분을 봤어요. 아무튼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자료 1 나와 있죠? 자료 1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 나, 다라가 각각 오늘 배운 환경, 주거, 안전, 문화 이 4가지 권리 중에 뭐랑 연결됐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고 찾아봅시다. 너네 근데 오늘 왜 아무도 안 자냐? 너네 시험 일주일 남았는지? 무슨 건가? 수업 때 많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수업에 어쩔 수 없어. 8명 갔어요. 아 8명 많이 났네. 수면제를. 그게 졸린 이유가 이제 전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제 잘못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너무 졸리셔요? 아니 약간 말씀하시는데 응. 폰이? 폰은 너무 잠을 깨우는. 풀이? 났어. 풀이? 풀이가 졸려요? 풀이. 풀인? 아 풀인 같다고? 예, 이제 풀이었네. 이기를 찾았어. 아 근데 학창 시절에 저도 그런 선생님 있었어요. 저는 기술과정 선생님이었는데 아직도 성함이 기억나. 성함이 이레얼이었거든요. 이레얼. 근데 그분이 진짜 졸렸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막 그 기술과정 선생님 입에서 수면가스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졸려가지고. 진짜 기억나요 그분. 지금은 퇴직하셨겠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거 좀 씌울까? 이거 하면 끝나요? 뭐요? 어떤 게? 이거 오늘의 시간이? 아니요. 이거 4개 하면 끝나요? 네, 네. 행복하죠? 네. 저 불렀어요? 네. 다 10분인데 우리 12분쯤에 한번 얼추 맞춰볼까요? 거의 다 한 거 같네? 영화가 나왔는데 분들 아저씨. 몸에 영화 생기면 당할 기가 있어. 여러분 그럼 영화 가장 최근에 본 최신작이 뭐예요? 나보다 더 잘 따라가고 있는데? 엘리멘탈? 나도 엘리멘탈. 재밌어. 참 재밌어요? 뭐 스릴러예요 약간? 넷플릭스 다 나오는데 시험 끝나고 하나 들어가요. 시험 끝나고 그치 보러 가야지. 시험 끝나고 마침 그거잖아. 문화의 날 있잖아. 볼게 없어서 토요일 날 가요. 볼 게 없나? 그거 봐요. 이번에 강하늘이랑 정소민 나온 30일? 약간 로코 좋아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죄송해요. 로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맞춰볼까요? 자, 가번은 어떤 권리랑 관련된 걸까? 빛공해래. 맞아요.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번. 맞아요. 주거권. 이게 이제 타이완이나 홍콩에서 워낙 그 도시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뭐 찬장 같은 데에도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런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죠. 우리나라도 왜 막 이상한 원룸 레전드 하면서 올라오는 거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침대 바로 옆에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막 변기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거나 이게 레전드잖아. 그 세면대랑 요거 부엌이랑 마주보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복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반 맞아. 이거 진짜 올라가면 부서질지도 몰라요. 술 먹고 올라가도 떨어지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미만인 그 원룸을 공인중개사랑 이 사람이랑 같이 돌아다닌 영상이 있는데 원룸 찍으러 와 있어. 화장실 네. 청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웃긴 게 되게 많아요. 미리 네. 네. 이렇게 지금 밖을 나와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집도 있고요. 보증금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복싱이 지금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들어가는데 복층이라고 이제 복층이에요, 복층. 튼튼해요. 네, 복층이에요.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되게 약한 것 같은데. 화장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나무예요. 지금 머리가 닿으려고 하죠. 보시면 통소리 나잖아요. 네. 네, 저런 것도 있고요. 쌀 거예요. 50만가 제일 비싼 근접형이라고 하고 자, 이게 핵심인데 진짜. 딱 맞게 찾아주고 더 넓게 연결해주는 이 17만 원짜리 집이거든요. 네. 들어가는 입구 되게 좁은데. 여기거든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아니죠. 이게 다 아니죠.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아니죠. 여기 화장. 화장실로 가는 길이에요. 네. 뛰어가야 돼요. 화장실. 네, 여기 뛰어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그냥 여기 한번 걸어와 보세요. 아이고 크게 해주세요. 네. 여기 한번 걸어와 주세요. 놀랍게도 네, 같은 집이고요. 여보시겠어요? 총 지금 해한 멀리 또 있어요. 화장실인가요? 자, 레전드 집이에요. 자, 네. 여기 되게 네. 깨끗한 것 같거든요. 깨끗하죠.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왼쪽이요. 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입니다. 잠깐만요. 화장실에 왜 가스레인지? 화장실에 지금 가스 저기 가스 맞죠? 네, 가스레인지 맞아요. 이런 집이 실제로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서 막 산반 애들이 막 여기서 막 똥 싸면서 밥 먹기 가능이라고. 아니 똥 싸면서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약간 냄비는 안 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김혜나 말고 몇이나 더 있을까?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저렇게 기본적인 환경도 없는 집이 참 많다. 그렇다. 그래서 나번 관련해서 사례 보여드렸고요. 4번은 뭐에 대한 걸까? 그렇죠. 안전권에 대한 내용이죠. 불이 나면 알아서 빠져나가야 된다. 참나. 자, 그 다음에 라번. 라번은 뭐에 대한 걸까요? 문화권이죠. 문화권. 근데 저게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서울에서 생각보다 월세 50짜리 방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언니도 서울에 취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같이 알아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뭐 5천에 50 이런 5천이 보증금이에요. 50 이런 데 가면은 딱 문을 열면은 뭔가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좀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되는 집은 보증금이 보통 뭐 1억 후반 그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1억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서울에서 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1억이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모으기엔 진짜 큰 돈이거든요. 저도 1억 못 모았는데 그렇고요. 다 했어요. 다 했고 다음 시간에 한번 시험 범위 이렇게 쭉 짚어드릴게요. 교과서랑 프린트를 꼭 가져오세요. 제가 혹시 교과서 중에서도 봤어야 됐는데 못 봤거나 뭐 그랬던 부분들 혹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교사용 프린트랑 너네 프린트랑 달라서 내가 용어 중에 못 짚어준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봐줘야 되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교과서랑 프린트 알겠죠? 그리고 시험 범위 붙여놨잖아요. 학습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특히 그 미래사회의 변동인가? 너네 학습지 없는 파트가 하나 있어. 어디냐면은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우리 교과서로 276쪽 부분은 저희가 학습지를 못 찾아가지고 학습지가 안 나갔거든요. 모든 반이.
근데 대신에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 부분 교과서에. 거기는 꼭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학습지 없으니까. 예? 276. 276. 거기 부분 읽어야 돼요. 알겠죠? 네. 네.